2024년 1월 20일입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왔죠. 약 바꾼 게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확실히 뭐 요즘은 약이 많이 좋으니까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조선 비즈에서 이런 기사가 났네요. 2만 달러면 학술지 실어드립니다. 이런 예를 들면 학술지 편집자들과 논문 공장의 은밀한 뒷거래. 그저께 며칠 전에 그 매부쇼에 갑자기 그 생방에 출연해 달라고 해서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는데 내용이 이제 경찰 관련된 경찰 수사 관련된 한동훈 장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동훈 딸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논문, 뭐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이제 뭐 만들어줬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고발 뭐 이렇게 된 거를 뭐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인데 그건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실제로 딱 봐도 경찰 애들이 되게 성의 없게 수사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우리나라의 최고의 실력자, 가장 힘이 센 법무부 장관이라는 애를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애를 얘의 딸의 그 논문 관련된 그런 피고소 사건을 어떤 강큰 인간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에휴 뭐 그냥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지만 고 이성균 씨에 대한 마약 수사는 진짜 잘못된 부분이죠.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방송을 하고 오늘 이거 딱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 생각이라면 제가 이제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죠.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발을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물론 벌써 뭐 20년 전 얘기지만은 20몇 년 전 얘기지만은 이런저런 얘기가 들립니다. 누구는 뭐 사실 그 연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또 서울대 이런데 좀 급이 있는 학교에는 특수대학원들이 많습니다. 특수대학원이라고 뭐 행정대학원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굉장히 그 앞에 무슨 뭐 고려대학교 무슨 최고위 과정 뭐 무슨 과정 뭐 특수위 과정 뭐 이런 특수대학원이 있고 특수대학원 말고 대학원에 무슨 단기 과정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특수대학원으로 통합되는 경우도 있고 뭐 노동대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게 이제 특수대학원들이 많죠.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거나 아니면 인맥을 좀 쌓으려고 그런 뭐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것저것 연예인도 오고 막 언론대학원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건 뭐 사립학교가 돈 벌려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욕심을 내는 거죠. 왜? 명예도 얻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어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싶고 근데 지가 쓸 머리도 안 되고 또 지가 쓸 의지도 없고 왜? 뭐 돈도 있고 그런데 뭐 굳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오는 애들하고 어떻게 해갖고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보통 그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아니면 특수대학원의 강의를 보통 고려대학교의 정교수들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정교수들이 하고 서울대학교 정교수도 하지만 대충 그 사람들은 뭐 강의 조금 뭐 하지만 대부분의 뭐 강의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백업은 그 교수의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석사과정 학생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방의 대학원생 조교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굴 알고 이렇게 얼굴 알고 뭐 친해지고 술도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죠.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처음에는 이러죠. 이제 선생이 그러죠. 야, 내 강의 듣는 뭐 어떤 사람 중에 야, 좀 어느 그 중앙부처에 몇 그 공무원 애가 있는데 내 제자인데 근데 좀 논문 이렇게 통계 이렇게 표 정리하는 거 힘들어한다. 아니면 뭐 이것저것 그래 뭐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이렇게 얘기를 수선을 하면 또 그 정도야 뭐 알바하는 식으로 뭐 조금 그건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엔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 거죠. 뭐가 되냐면 까놓고 술 한잔 까놓고 야 내가 좀 사정이 이렇고 이런데 그냥 2장, 한 장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교수들이 야 이번 등록금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진짜 나쁜 놈들은 야 이번에 논문 좀 도와줘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별 거지 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괴한 경우들이 많죠. 뭐 그런 경우는 대학원에 있는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뭐 범죄 분석팀 그러니까 거의 제가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받은 그리고 이제 저 말고는 대부분 다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죄 분석팀들 채용된 애들이. 그리고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수영 교수 밑에 있던 사람들은 과정 수료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하면서 뭐 사례로 나중에 논문 쓸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많았죠. 나중에 다 논문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력들이 대부분 그래도 박사 수료한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쓸만한 뭐 논문을 뭐 구성하고 쓸만한 자질은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 범죄 분석 요원들이 지방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 과수계나 과수팀 같은 데 가서 정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지방청에 이제 흩어져 있을 때 나쁜 새끼들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뭐 계장, 과장 아니면 뭐 그 위에 있는 그런 거죠. 퇴직 얼마 안 남았고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어느 학과에 강의라도 하고 아니 학과장이라도 나중에 쇼부 쳐갖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범죄 분석에 들어간 애들은 계급이 낮고 뭐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상관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저도 사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냥 뭐 이것저것 도와주긴 했는데 그 이상은 안 했습니다. 사실 지랄 하는 거죠. 그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 내가 쓰냐 논문 완결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못한다. 그건 아니다. 이건 법을 어기는 거다. 업무 방해가 되는 거죠. 그 대학교 내가 쓴 걸 지가 써야 될 걸 내가 쓰고 지 이름으로 하기보다 그건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별의별 해괴한 새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경찰학과에 뭐 이른바 교수 이렇게 하고 지금 옛날에 경찰의 경력 현직 경력이 있고 뭐 이런데 나중에 뭐는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지 않은 새끼들이 지가 쓴 거 아니죠. 적어도 물론 자기도 좀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갖고 이게 사실 이거는 제자들 아니면 학생들한테도 쪽팔리는 거고 근데
이게 다 뭐 학교부터 뭐 경찰 라인부터 뭐 이게 또 별의별 어떤 기득권 세력들 아니면 라인 뭐 별 하여튼 누구 말대로 아주 지랄 같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보면 아는 놈들 많습니다. 이 새끼들 내가 해서 근데 에휴 너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제발 논문 썼다고 어디 가서 지랄은 마라. 생색은 내지 마라. 무슨 뭐 그거로 공부했네 하지 마라. 나한테 걸리면 아주 다 까발려 버린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두 군데에서 그런 부정들을 본 거죠. 사실 그 뒤로도 학교에 이제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에 강의 나가고 뭐 어쩌다가 그러면 실적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뭐 이렇게 그 논문 심사 뭐 저한테는 시키지도 않지만 떡 보고 그러면 이 새끼 또 이거 돈 처벌한 거네 딱 보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앞뒤가 달라요. 그 논문의 앞쪽과 뒤가 달라. 말이라는 게 사실은 그 패턴이 다르죠. 그 뻔한 겁니다. 그럼 논문 심사하는 애들은 모를까요? 다 알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 그래서 제가 어디 학술지 논문 뭐 이건 이제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도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무슨 등재지 무슨 등재 후보지라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슨 논문 내라고 지금도 메일이 옵니다. 어느 무슨 학회. 근데 제가 그 사정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술지가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지 않은 애들이 그리고 그런 부정은 없다 하더라도 지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왜냐? 학술지에 어차피 심사는 전적으로 지들끼리 하는 거니까. 학술지의 편집자들 하는 거니까. 들었고 안 읽었고 그래갖고 안 냅니다. 왜? 내가 그걸 내버리면은 깔아주는 거예요. 왜냐? 논문이 100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른바 이 탈락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0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0건을 실으면 그래도 10건, 9건을 탈락시켰네. 그리고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그 사이언스라든가 뭐 네이처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는요. 실제로 몇 번 탈락한 사람들도 다시 해서 뭐 3번, 4번째에 뭐 수정 아니라 완전히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수정해갖고 수정에다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뭐 뛰어난 학자라는 사람들도 한두 번, 서너 번 그것도 제일 잘한 애들이 아예 거기에 접근도 못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게 보통 그러니까 그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깔아주기 싫은 거죠. 나름 열심히 썼는데 이걸 어떤 뭐 되도 않는 이유로 탈락시키다 그럼 느낌이 오는 거죠. 물론 제가 실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저라고 학위 받은 사람인데 기본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들 나를 깔았구나.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충격적이죠.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잡지, 외국 잡지입니다. 특히 외국의 유명한 잡지들. 그래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서 이제 나온 얘기죠. 수십 명의 유명 저널 편집자가 소위 가짜 논문 공장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고 해당 논문을 실어왔으며 이는 빙산의 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라고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조선비주니까 조선일보 계열에서 했으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가짜 논문 공장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사실 가짜 논문을 쓸 수 있는 애들도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애들입니다.
짜집기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짜집기도 못합니다. 근데 데이터는 조작한 거고. 왜냐하면 그건 실험을 해야 되거나 아니 통계를 돌려야 되거나 아니면 통계 모수를 조작해야 되거나 그죠? 그것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연구자들이 자기 이름에 이거 학술지에 올리기 위해서 오랫동안에 공들여서 논문 쓸 생각은 안 하고 돈을 써서 논문 공장에서 가짜 논문을 산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 실제로 연구자들이 그런 어떤 학술지 저널에 게재를 해야지 교수 자격이 주어지고 교수들도 테니어를 받으려면 또 어쨌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거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뭐 세계적인 대학이죠. 유치학을 연구하는 니콜라스 와이즈라는 연구원이 어떤 페이스북 페이지를 발견했는데 거기가 사실은 잭 벤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데인데 이게 바로 논문을 돈 받고 해주는 데다. 그러니까 잭 벤이라는 놈은 실제로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그룹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영국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가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어떤 저널, 그러니까 국제적인 저널 같은 데는 연구 무결성 팀 자체적으로 이걸 매우 강화하고 어떤 그 논문 자체에 대한 검증을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그 사이언스 어쨌든 그 저널의 안에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는 거죠. 아니면 그 편집위원회에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겠죠. 그만큼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특별호 같은 데는 유혹이 더 센 것 같아요. 정규호는 사실 게재하기 쉽지 않죠. 보는 눈도 많고 그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제가 우리나라의 학술지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근데 외국에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외국이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가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니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도 국민대 아니 숙명여대에서 그 학위 논문의 진실 논란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대나 숙명여대는 모르세르 전략으로 하고 있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학위 논문 신뢰성을 누가 담보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면 이 딸 이거 뻔히 보는데 이거 누군가 써주거나 뭐 했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지만 수사기관은 무혐의.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또 R&D를 몇 조를 깎아갖고 진짜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자들 길을 팍팍 죽이고 이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짜들 무엇인가 기득권을 가져갖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가짜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진짜 노력하고 그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뭉개고 이런 시대. 정의가 무너진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하기도 해서 오늘 또 올려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98년도 2000년 2003년 이렇게 석사 박사 이렇게 하고 논문 써서 기회 있을 때 어느 사회복지학과에 어떻게든 뭐 뒷구멍으로든 그때 어떻게든 뭐 돈을 처발라서든 달러빚을 내서든 논문을 써발러 만들어든 어느 뭐 사회복지대학교 뭐 아니면 사회학 과든 그 학교에 가서 대학 교수로 살았으면은 이 꼴 저 꼴 안 볼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또 이제 SDU를 아주 우연하게 들어갔지만은 SDU 나오게 된 것도 그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세종사이버대 뭐 경찰학 관련돼도 들어가려다가 어차피 막힌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범죄분석요원 들어간 후에도 여러 뭐 있었던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안 좋은 일들도 그렇고 제 성격상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땠을까요?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제가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관련 현혜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됐지만 아주 지랄같이 현혜자가 그랬는지 모르죠. 저는 듣기만 한 거니까 현혜자 의원실에서 뭐 보좌관을 저희가 알아서 채용했다고 하니까 제가 갈 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황당한 거죠. 아니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는 이미 다 채용을 해놨는데 그때 10명이나 되는 그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과거 지금도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든가 뭐 이런 비서나 이런 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걸로 관행상 해왔는데 민주노동당이 무슨 그게 났는지 이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바보짓을 해갖고 저를 바보 만든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바보 된 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순진했고 민주노동당 중앙당에 정책하는 애들도 순진했던 거죠. 아니면 제가 튀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사실 민주노동당에 그렇게 그 정책보좌관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홀만 있고 그렇게 광고는 했지만 누가 오겠어.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이미 국회의원들 중에서 걔들이 자기가 일만을 이미 만들어 갖고 올려 갖고 뭐 면접 단계에서 탁탁탁 할 텐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건 모르죠. 확신할 수 없죠. 그건 추정이고 괜히 엄한 사람 잡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영역은 제가 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제가 당한 꼬락선일 보니까 결국은 저는
사회복지 영역으로 갔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가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갔어도 사실은 저를 떨어뜨렸어야 되는 거죠. 왜냐? 아무리 제가 어떤 자격이 됐다 하더라도 떨어뜨렸어야 되고, 현애자가 해내를 했어야죠. 그러면은 저도 그래 뭐 어차피 뭐 떨어졌으니까 실력이 안 되겠지, 저보다 저 좋은 애가 했겠지 라고 문제가 없었겠지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누군가가 바보짓을 해갖고 제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야료도 보면서 내가 믿었던 운동권, 적어도 노동운동권 아니면 민노당, 그건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제 거기서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좋은 기억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노회찬 의원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나중에 만날 일이 있었고, 이게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개인적인 겁니다. 조직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걸 대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건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과했다는 건 사실 저만 아는 거죠. 아니, 노회찬과 저만 아는 거죠. 이해가 넘어갔지만, 아마 민노당의 그 꼴을 보면서 제가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에 대해서 밥맛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를 알았던 제 친구들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도 사정을 얼핏 알게 되면서 저한테 위로랍시고 몇 마디 했지만 저는 아예 연락을 안 받았죠. 그래서 그놈들은 저한테 할 말이 없죠. 어쨌든 이런 지금 학술지 얘기하다가 별 얘기가 다 되는데, 그런 부정이 판친 세상, 결국 한국 사회가 이 모양 이 꼴로 추락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부정 가득한 우리 사회를 청소하고 하지 못하면,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정의를 되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사실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정의가 곧 민주주의고, 정의가 곧 우리의 미래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 얘기 좀 해봤네요.